닷새 동안의 설 연휴가 큰 탈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은 포근한 정을 마음에 품고 다시 일터로 향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을 보살피는 돌봄 서비스가 고향을 떠난 자녀들을 대신해서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저유가와 중국 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지역 수출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5.18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유품이 고인의 바람대로 광주 망월동에 안치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닷새간의 설 연휴 기간 동안 고향을 찾은 귀성객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두 손엔 부모님이 챙겨주신 선물과 음식이 가득했고 가슴엔 따뜻함과 아쉬움이 교차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서울로 향하는 KTX가 출발하는 송정역. 두 손에 선물을 한가득 들고 있는 귀경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습니다. 짧은 설 명절을 보내고 가는 탓에 서울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못내 서운합니다. 오랜만에 광주 내려와서 즐겁고 가족들 만나서 좋았고요. 떠나려니 너무 아쉽고 또 오고 싶은데 바쁘다 보니 자주 못 올 것 같아서. 자녀들을 배웅하기 위해 역에 나온 부모님들은 열차가 출발하기 직전까지 자리를 지키며 두 손을 흔듭니다. 아쉬움이 머무는 자리지만 부모님과 함께 보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귀경객은 따뜻해진 마음을 기억하며 올가을 추석을 기약했습니다. 명절 연휴를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제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이제 추석 때 또 내려올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감으로. 막바지 귀경객이 몰린 광천터미널에도 귀경 행렬이 이어지긴 마찬가지. 설을 맞아 두 딸과 외국인 사이들과 함께 1박 2일 여행을 다녀온 부모님은 자녀들을 다시 서울로 떠나보내는 섭섭한 마음에 자꾸만 딸들을 부둥켜 안습니다. 더군다나 다음 달 미국으로 떠나는 첫째 딸 생각에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네, 곧 그 큰애는 이제 미국에 가서 결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애틋한 마음이죠. 많이 서운하고. 짧은 만남으로 부모나 자녀 모두 아쉬움이 남았지만 서로의 포근한 정을 기억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평균 연령은 높아지면서 혼자 사는 노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을 돌보는 복지 서비스가 노인들 불편과 고향을 떠난 자식들의 걱정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골 마을에서도 외진 곳에 혼자 사는 박연옥 할머니. 80살의 고령에 다리까지 아파 움직이기 힘들지만 일주일에 3번 찾아오는 생활관리사가 손발이 되어줍니다. 타지에 살다 모처럼 고향에 온 아들은 늘 떨칠 수 없는 걱정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빨래 해주고 밥도 해주시고 청소도 해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명절을 앞두고 복지회관에서 연휴에도 혼자 지낼 노인들의 선물을 준비합니다. 82살 박모 할머니는 생활관리사가 전해주는 선물을 받으며 지난달 폭설 때 닷새 동안 옴짝을 못하다 도움을 받은 일을 다시 떠올립니다. 짜도 못단 말이야. 눈이 이렇게 와갖고 그래갖고 바람이 불게 막 들쳐서 연탄도 다 베르고. 이처럼 혼자 사는 노인 돌봄 서비스는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 도내에서는 건강이나 소득, 연령 등의 기준에 맞는 3만여 명이 노인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아지면서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도 점차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진수입니다. 연초부터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이 급감해 비상인 가운데 지역 기업들도 비상에 걸렸습니다. 지난해부터 계속되어 온 저유가와 중국 경제 위축 등이 이유로 꼽히는데 회복될 전망도 보이지 않아 답답한 실정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아자동차의 지난달 판매 실적이 곤두박질쳤습니다. 국내 판매는 1년 전보다 늘었지만 해외 수출 감소 폭이 워낙 크다 보니 작년 같은 달에 비해 판매 대수가 15% 이상 빠졌습니다. 작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저유가 사태 때문에 중동 지역의 판매가 부진한 게 큰 원인으로 꼽힙니다. 해외 판매는 그 신흥국의 경기 불안하고 그다음에 저유가로 인해서 산유국의 경기 위축이 상당히 심한 상황입니다.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돕는 중소기업청의 프로그램에는 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16% 늘었습니다.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수출에 관심이 많다는 뜻이지만 수출 업무에 대한 정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할 정도로
지역 기업들의 수출 자생력이 약해졌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수출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수출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수출 마케팅 사업을 통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1년이 될 수 있고 2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역 기업들의 수출 급감 현상은 광주 상공회의소가 발급하는 원산지 증명서 건수에서도 확인됩니다. 지난 1월의 발급 실적은 1년 전에 비해 13%나 줄었습니다. 지난해 말 한중 FTA가 타결돼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늘 것이라는 기대는 오히려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건수가 줄었다는 것은 즉 수출이 줄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수출 지표 상황하고도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은 2009년 8월 이후 77개월 만에 18.5%라는 최악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저유가와 환율, 세계 교역량 감소라는 3대 악재 때문에 지역의 수출 부진 현상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광주시가 가전산업의 위기를 타개할 종합대책을 2월 중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가전업체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에어가전 등 틈새 시장을 육성하고 업종 전환을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안을 이달 안에 마련할 방침입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헬스케어, 가전 등 신사업에 투자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인데 상생협의회에 참여한 삼성전자가 구체적인 투자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여야의 정치 신인들을 통해 각 당의 한계와 경쟁력, 민심 확보 방안을 듣는 기획보도. 오늘은 야성 회복과 수권 능력을 키워서 텃밭 민심을 다시 되찾겠다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당다운 야당성을 보여주지 못했다. 수권 정당으로서의 경쟁력도 갖추지 못했다. 더민주 정치 신인들은 60년 전통에 지난 30년간 지역 텃밭을 주름잡은 당의 한계를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젊고 또 혁신적인 인사들이 입당함으로 해서 당이 훨씬 더 젊어지고 있고 개혁적인 인사들로 채워져서 앞으로는 훨씬 더 비전이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그 원인으로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다 보니 시민 삶이나 지역 정치력 향상보다는 계파 줄대기나 보신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지역 현역 의원들의 대거 탈당과 전국적 인지도와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의 영입으로 새로운 진용을 짤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됐다며 이번 총선 승패 핵심을 공천 방향에 뒀습니다. 젊고 참신한 인물들로 세대 교체형, 세력 교체형 공천을 하게 되면 가장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광주 민심에 유권자들의 호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정권 경험과 풍부한 지방자치 역량을 당의 강점으로 내세운 정치 신인들은 흐트러진 당을 정비하고 지역 경제와 고단한 서민 삶을 보듬는 전략으로 텃밭 민심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치에 있어서 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정책을 내세우고 어떤 자세로 임하겠다라는 것이 저는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한 야당성을 회복하고 수권 능력 있는 비전 있고 개혁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는가. 최근 지지율 상승으로 다시 한번 텃밭 회복의 기회를 얻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안고 있는 최대 숙제입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야권 재편의 깃발을 든 신생정당 국민의당은 거대 양당 구도를 해체하고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겠다며 벼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수영 기자입니다. 출범한 지 갓 일주일 된 신생정당으로 당 조직과 체계가 아직 갖춰지지 않았고 호남을 제외한 타 지역으로의 외연 확장에 한계가 있다. 또 지역 현역 의원들의 대거 합류로 당이 추구했던 새정치와 호남 정치 쇄신이 모호해졌다는 게 국민의당 정치 신인들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시민들은 그 나물의 그 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그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아주 광주에서 공천에 있어서는 혁명적인 그러한 공천이 되어야 한다. 지금의 지지율 정체는 이런 민심을 반영한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의 눈높이와 지역 정치권 물갈이 요구에 부응하는 공천 구조를 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진입 장벽을 없애고 참신한 새 인물을 요구하는 지역 민심에 당이 제대로 화답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 국민의당에 이렇게 들어온 인물 또한 국민 저희 당 지도부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대로 공천 못하면 우리 당이
지금 국민이 그런 기대가 금방 사라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대 양당 구도에 고착된 정치 지형을 바꾸고 낡은 진보와 보수 기득권을 대체할 제3당의 출현을 바라는 바닥 민심이 이번 총선에서 강력히 표출될 거라고 말합니다. 낡은 진보를 청산하고 부패를 척결하고 인재 영입 등을 통해서 정치를 혁신하겠습니다. 그래서 낡은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국민을 위한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새 정치의 모습을 얼마나 어떻게 보여주고 경선 과정에서의 공천 후유증을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느냐가 국민의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난관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민의당 광주 현역 의원들은 내일 오후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기득권 포기를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공동선언은 현역 의원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혁신을 위해 뛰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고 권은희 의원과 박규선 의원 등 국민의당에 합류한 광주 지역 현역 의원 6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 선언은 현역 의원들에 대한 물갈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 연휴 누구와 보내셨습니까? 가족과 함께 보내셨나요? 아니면 혼자 보내셨나요? 최근 우리나라 5집 중 1집이 나홀로 가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0년에는 대략 6가구 중 1가구였습니다. 5년 만에 1인 가구 비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서일까요? 1인용 밥솥, 1인용 가구처럼 혼자 사는 사람을 겨냥한 상품 매출이 해마다 늘고 있다는 소식 들어보셨을 텐데요. 최근에는 도시락까지 판매가 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서도 명절 기분을 낼 수 있도록 출시된 편의점 도시락인데요. 지난주 추석 연휴에 이 나홀로족을 겨냥한 명절 도시락 매출이 많게는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명절에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명절에도 혼자였을 주변 사람들과 싸우신 명절 음식을 함께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카드뉴스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참상을 전 세계에 처음 알린 독일 언론인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유품이 고인의 바람대로 광주에 안치됩니다. 5.18 기념재단은 오는 5월 36주년 5.18 기념 행사 때 고 위르겐 힌츠페터 씨의 유가족을 초청해 고인의 머리카락과 손톱이 든 봉투를 망월동 5.18 옛 묘역에 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독일 공영방송 특파원으로 일하면서 5.18의 참상을 전 세계에 알린 고 힌츠페터 씨는 생전에 자신이 죽으면 광주에 묻히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5.18 민주화운동 사적지를 연결하는 걷고 싶은 5월길 조성 사업을 이달부터 시작해 오는 10월 말 준공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정문과 주남마을 등 27개 사적지를 연결하는 5월길은 총 길이 51.8km로 횃불과 열정 등 5개 코스로 나뉘어 조성됩니다. 광주시는 5월길을 역사 체험장이자 도보 관광의 명소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 지역 시민사회 대표들의 병신년 민주가족 합동세배가 오늘 오후 광주 YMCA에서 열렸습니다. 합동세배에 참석한 150여 명의 시민단체 대표들과 원로 인사들은 시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또 오는 4월 총선에서 기득권 정치를 청산하고 능력 있는 인물이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역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이 2월 중에 결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2월 안에 결정한다는 윤장현 시장의 당초 약속에 따라 여러 가지 건설 방식의 장단점 분석을 마치고 시민들의 여론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윤 시장이 지하공사가 불가피한 구간만 우선 착공한 뒤 2호선 건설 방식을 충분히 검토하자는 절충안을 거론함에 따라 2월 안에 건설 방식을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 기준을 확대한 데 대해서 전라남도 교육청은 학부모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폐합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농촌이나 도시에 관계없이 학생 수 50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정한 교육부의 권고 기준과는 별개로 도서 지역은 50명 이하, 육지는 60명 이하를 통폐합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통폐합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년째 진척이 없는 전일빌딩 활용 방안이 오는 5월쯤 확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도시설계학회에 맡긴 전일빌딩 활용 방안 조사와 기본 설계 용역이 오는 5월 초 완료돼 구체적인 활용 방안이 제시될 예정입니다.